여러분, 오늘은 과거 정석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노림이 숨겨져 있는 아주 신박한 함정수 수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형태니까요. 오늘 강좌 꼭 감상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수순을 살펴보면 날일자로 걸쳤을 때 협공을 했고요. 이때 바로 위를 붙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정석의 형태는 마치 그 젖바둑용 정석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석 선택이에요. 이렇게 붙였을 때는 아마도 3급 이상의 기력자이신 분들은 이 끊겼을 때 한 점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백으로 최선은 사실은 한 점을 내주고 이렇게 끊겨주고 단수를 쳐서 이어서 돌을 가볍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의 승률이 6대 4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한 점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태를 이제 돌을 버릴 때 과거에 이렇게 처진 날일자로 두어가는 형태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처진 날일자를 두어서 한 점을 내주고 이렇게 똑같이 제압을 했을 때 이 선 밀어가는 수가 강력하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7번으로 밀어간 수가 알고 보니까 욕심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웠을 때 우측 백석점과 좌측 백석점의 공격을 노리고 있어요. 물론 이곳은 백이 선수를 교환을 해서 흙 모양을 파워시킬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백도 석점을 먼저 우측 석점을 벌려서 돌봐야 되는데 귀에서 이 붙여가는 수가 아주 통렬하더라고요. 이 수를 두어가는 순간 백이 대응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만약 귀를 막으면 또 젖혀가는 수가 통렬하고요. 늘어가면 또 한번 귀를 젖혀가는 순간 백이 끊는 약점 때문에 흙 한 점을 제압하면 망하게 돼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순간 오히려 핵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느는 수 이런 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늘었을 때도 흙이 그냥 밀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한 점을 희생타를 써서 이렇게 선수를 잡아서 두어가면 흙의 승률이 괜찮습니다. 51% 정도로 약간은 포인트를 올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으로도 여기서는 뭔가 젖혀서 반발을 하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이곳을 젖혀가면요.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쳐서 잡히는 형태예요. 백이 곤란하죠. 그래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어가면 건너가는 순간 한 점 빠져나오게 되면서 AB 끊는 약점이 맛보기예요. 백이 안 되죠. 그래서 3번으로는 4번 자리에 빵따냄을 해서 돌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백도 이 정도로 타협을 하는 것이 최선인데 흙으로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흙의 승률이 50% 정도죠. 그래서 처진 날일자를 두었을 때 사실 이 수 자체가 승률이 좋지는 않아요. 이 수가 저희가 좀 돌을 버리는 좀 당연시 여겼던 정석인데 끊어도 이렇게 두었을 때도 백은 이곳 밀지 않고 그냥 벌려서 두어야 되고요. 만약 민다면 흙의 승률이 오히려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붙이는 수가 통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끊지 않고 2번으로 끊지 않고 중앙 쪽 젖혔을 때도 흙이 괜찮습니다. 이거 젖혀가고 한번 밀어놓고 붙여가는 순간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은 막았을 때 흙이 충분히 쌓을 수가 있고요. 흙의 승률이 52% 정도네요. 백도 이곳을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칠 때 이 한 점을 버리고 두어야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받아준다면 놀랍게도 흙의 승률이 또 많이 올라가요. 62%, 63%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쉽게 이 수는 좀 어렵죠? 쉽게 이렇게만 두더라도 젖혀가면 이렇게 늘어서 끊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로 흙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 보시면 생각보다 두터워서 중앙으로 이렇게 젖혀가면 백도 지금 이쪽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공격을 해서 충분히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처진 날일자보다는 백으로 사실은 돌을 버릴 때 받지 않는 수를 생각했을 때 처진 날일자가 떠오르는데 이 수보다는 그냥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서 젖히면 늘어서 아까하고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붙였을 때도 102점이 지금 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도 공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흑도 끊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백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두었을 때가 백으로서의 최선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백으로 벌릴 때 나를 짜도 되지만 두 칸도 가능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호구를 쳐서 이렇게 받아주는 정석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순대로라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높게 협공을 가서 백이 5선을 붙일 때 젖혀가고 늘어두면 3-3을 파고, 이 형태는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두었던 이제 정석의 형태인데요. 문제는 수순에서 여기서 백이 이곳을 이제 급소 자리라고 해서 흑이 역으로 두었을 때 통렬하거든요. 두 점머리 끊기는 자리, 또 젖혀 이었을 때도 중복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적의 급소, 나의 급소라고 해서 당연시 여겼던 급소 자리였는데 이 수가 굉장히 승률이 떨어지는 한 수였더라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막상 승률이 5대5로 만만치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백의 승률이 약간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8번 자리를 9번으로 젖혀가는 순간 흑이 곤란합니다. 흑도 이제 이렇게 젖혀서 타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 갈라져서 끊겼죠. 망했어요. 그래서 끊어서 두어야 되는데 이 선을 들어가고 이제 축으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요속 살려야 되죠. 백이 두 점을 제압하게 되면 귀의 두 점이 중앙 쪽 두 점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끊더라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 여기서 승률 알아볼게요. 백이 86% 정도로 크게 우세합니다. 흑도 한 번 더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벌려도 되고 걸쳐도 되고, 백이 좀 이미 많이 이득을 보았다. 귀의 두 점은 중앙 두 점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워낙 집의 가치를 크게 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정석은 이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젖히는 순간 흑이 곤란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법은 여기서 양걸침을 하는 겁니다. 3번, 5번 교환을 해둔 상태에서 양걸침을 하는 수인데요. 이 수가 상대방이 걸려들기 딱 좋은, 아주 좋은 강력한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일감으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이렇게 나오고 싶은 자리잖아요. 이때 약점의 자리를 가만히 늘어둡니다. 늘었을 때 이때가 문제인데 끊는 약점이 있지만 백이 이런 곳으로 지키는 것은 자체로도 많이 손해예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찝어서 한 점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빵따냄이 굉장히 큰 곳이죠. 그래서 약점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것은 또 한 칸 띄어서 여전히 몰리는 형태여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끊는 약점이 있지만 당장 끊는 것은 백도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끊기 전에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급소의 호구 자리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백은요, 양쪽이 신경 쓰여요. 이쪽을 지키면 호구 자리가 아프고요. 받아두어야 되는데 다시 호구를 쳤을 때 흑의 승률이 68%로 이미 우세한 상황입니다. 양쪽으로 좋은 모양을 갖췄어요. 호구 모양이 좋죠? 그래서 흑이 유리한 싸움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쪽을 늘어서 둔다면 이 한 칸의 교환을 이용해서 바로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 석점이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끊기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막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 칸의 자리가 이 끊는 수를 좀 준비하는, 끊기 위한 준비 동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안 돼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주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흑이 102점을 제압하는 이 젖힘과 끊음의 행마. 이렇게 끊어가면 단수를 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이 곤란해요. 이때 단수를 치면 단수를 쳐서 돌려가게 되고요. 이어가는 순간 5점이 살면서 백돌이 잡히는, 백이 아주 곤란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망했죠? 흑의 승률이 87%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백으로 이제 7번 자리에 단수를 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형태 보시면 이렇게 흑이 끊어가는 순간 백돌이 곤란하기 때문에, 근데 백도 이제 막아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단수를 쳐서 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버리고 또 중앙 쪽 끊는 약점을 입구자 정도로 지켜두게 되면
이렇게 두는 것까지가 100으로서는 최선의 타협인데요. 흙의 승률이 57% 정도로 우세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서 100이 나오게 되는 순간 늘었을 때 이 싸움이 흙이 유리해요.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악수이기 때문에 전부 받아주시고요. 결국은 끊는 약점이 남아있죠.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것 두는 것도 젖혀서 막으면 단수를 쳐서 역시 끊는 약점이 남아있고요. 한 수로 잘 지켜지지 않는 형태예요. 이런 교환은 또 악수이기 때문에 호구 모양이 파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으로서 만약에 8번, 10번으로 붙여서 늘어서 둔다면 여기 이렇게 뻗어가는 순간 작전에 딱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으로서의 최선은 어딜까요? 100은요, 그냥 호구를 쳐서 우직하게 이렇게 삭간모자 우영정석으로 두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이에요. 이렇게 두었을 때 100의 승률이 약간 우세합니다. 한 점을 단수 쳐서 제압하게 되면 100이 6대 4 정도로 우세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흙도 4번으로 그냥 있지 않고 중앙 쪽을 먼저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두어요. 그러면 100이 이제 너무나 단수를 한번 치고 이렇게 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치고 늘었을 때 흙이 2선을 늘어두게 되면 중앙의 한 점은 끊기지만 잡히지만 흙도 중앙으로 단수를 쳐서 100을 이제 한 점을 제압하면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뒤를 치는 순간 100이 곤란합니다. 맛보기예요. 양쪽으로 맛보기에 걸려드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의 승률이 54%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4번, 5번의 교환이 약간 낙수예요. 그래서 그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받았을 때 100이 55%니까요. 그냥 받았을 때 100이 약간 좋은 정도인데 두기가 어렵죠. 흙도 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양호구를 쳐서 밀면 또 늘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요. 100으로서 이곳을 붙이고 늘어서 둔다면은 작전에 딱 걸려드는 거고요. 여기서 뭐 이곳을 두더라도 젖히는 순간 100이 많이 당했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요. 흙이 호구를 쳤을 때 75% 정도로 우세하네요. 이렇게 한 칸의 자세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00도 삿간모자 우영정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선으로 두었을 때도 이렇게 젖혀서 두어보세요. 그러면 단수를 치면 거의 이렇게 될 텐데요. 이렇게 늘어서 흙으로 얼마든지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100도 4번, 5번 교환 생략하고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인데 사실 그냥 이어서 두더라도 막상 이렇게 두더라도 물론 실리상으로는 100이 좀 이득을 보았습니다만 흙도 두터워서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두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이요. 3번, 5번을 이제 두었을 때 6번으로 받아주게 되면 양날일자 이렇게 협공을 갔을 때 막상 통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으로 바로 머리를 내밀지 않고 먼저 처진 날일자를 두어볼게요. 이때도 흙으로 그냥 받아주고요. 붙였을 때 똑같이 젖혀갑니다. 그러면 늘어서 받을 때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그럼 100도 막아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고요. 호구자리, 급소자리 늘어둔다면 여전히 나와서 끊는 수가 통렬해요. 100도 석점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도 젖히고 끊는 순간 100이 곤란합니다. 오히려 악수가 되었죠. 아까는 사석작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사석작전이 안 돼요. 끊어서 돌리는 순간 100이 곤란한 형태입니다. 오늘 수순을 켜고 보여드렸는데요. 수순 켜고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깔끔한 게 좋아서 수순을 보통은 끄고 보여드리는데 수순 숫자가 나오죠. 바둑 아래 그 숫자가 나오면 좀 더 보기 쉽지 않으실까, 편하실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한번 오늘은 숫자를 켜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번의 양날일자 협공. 이렇게 양걸침을 두었을 때 100으로서 떠오르는 행만은 붙이고 느는 거지만 이 늘었을 때 변화가 흙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흙의 함정수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도요. 아까 처진 날일자 잠깐 보여드렸는데 붙이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타협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정수이고 이 교환 자체는 실리로 약간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도 한 칸 정도로 띄어서 네, 이렇게 두었을 때 최선으로 두었을 때 백이 6대 4 정도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흑이 3번, 5번을 두었을 때 백으로서 가장 좋은 선택은 응수를 하지 않고 귀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자 또는 두 칸으로 지키는 것이 한 장을 버렸을 때 또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만족이고요. 받는다면 처진 나를자보다는 처진 나를자 두면 위를 젖혀가는 수도 생각보다 강력해요. 이렇게 두었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어보시고요. 그리고 백으로 둔다면은 이 받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흑의 그 나를자 걸침이 통렬하다라는 거죠. 6번을 두었을 때 승률이 1%가량 떨어져요. 근데 1%는 정수 범위에 놓여 있는 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수는 아닙니다. 호구 치는 자리가 물론 좋은 자리예요. 둘 수 있는 수인데 양걸침을 했을 때 만약 둔다면은 100으로서도 이렇게 붙여서 삭간모자 우영으로 이렇게 약간은 우직하게. 근데 왜냐면 흑도 붙여 뻗는 교환 자체가 그 상변에서 실리상으로는 좀 손해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당한 형태지만 흑으로도 이미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백도 약간 악수를 감행하면서 단단하게 두는 겁니다. 만약 이곳을 잇는다면 끊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늘어놓고 또 한 번 귀를 지켜서 이 싸움은 백이 6대 4 정도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흑으로 싸움을 좋아하신다면 1번으로 이어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뻗는 순간 사실은 손을 빼고 반대편을 두어야 되는데 반대편 두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바둑을 두셨던 분들은 거의 이렇게 두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두어보세요. 이곳 미는 수가 좋은 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이다라는 거죠. 한 칸을 띄고 붙여가는 순간 이 붙이는 수를 두었을 때 통렬합니다. 밀더라도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쉽게 안정이 되는 형태예요. 지금 빈삼각으로 지키네요. 네, 이렇게 귀에서 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만족입니다. 백이 만약 이 교환을 해둔다면 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 교환이 자체가 좀 흑을 옥집으로 파워시키는 수순이지만 똑같이 좀 전에 변화대로 두었을 때 젖히고 있는 수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망했습니다. 약간 띄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흑의 승률이 66% 정도로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협공에 붙여서 늘어가는 함정수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정석이지만 지금은 함정수로 사용해 보실 만한 선택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